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초청 강연에 추운 날씨에도 참석하여 주신 중랑군민 여러분과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강연자이신 민병두 의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동대문 3선 의원이시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동대문에서 쫓아내신 분입니다. 2018년 1월 26일 미래전략연구소를 출범시키면서 서울을 아시아 창업 중심 도시라는 정책을 발표하시면서 사람을 존중하는 4차 산업혁명 도시로 아시아 창업 중심 도시로의 시작을 국회 이전을 통해서 여의도를 중심으로 달성하자는 기조로 서울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10만호 주택 제공이라는 정책 발표를 통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하여 청년주택 2만호 공급, 3D 프린팅 주택, 강서의 모듈러 주택을 공급하여 안전하고 살고 싶은 위치에 주택을 공급하여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자는 해법을 제시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출마를 선언하신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정책 기획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존중하는 4차 산업혁명을 서울특별시에 실현하여 서울의 봄을 준비하고 계신 민병두 의원을 소개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강상만 변호사님, 오늘 충남도의 마을 변호사 우리 강상만 변호사님이 함께하는 연구에 또 하신 분들과 함께해서 굉장히 기쁩니다. 또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우리 동네 어떻게 바꿀 것인가, 우리 마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거에 관한 것입니다. 결국 제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한테는 영감이 돼서 또 우리 변호사님한테도 영감이 되어서 아 저렇게 하면 우리 마을이 더 좋아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 얘기는 대한민국에 관한 것이지만 사실 작게 보면 우리 마을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얘기부터 할게요. 여기 서울에 청년들이 빈곤주택 비율이, 빈곤주택이라 하면 독립된 샤워룸이나 독립된 부엌이 없는 경우를 빈곤주택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청년들이 빈곤주택에 사는 비율이 17%입니다. 생각보다 많죠? 그 다음에 서울에 은혜초등학교라고 하는 데가 서울 역사상 처음으로 폐교를 선언했습니다. 학생수 부족으로.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다시 학교를 살리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창천초등학교라고 하는 데가 올해 신입생이 15명입니다. 서울의 종로구의 도동초등학교라고 하는 데가 졸업생이 신입생이 15명입니다. 깜짝 놀라시죠? 그런 일이 있겠냐고. 서울에서도 폐교가 이제 목전에 도달한 거예요. 고등학교 중에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들, 대문고등학교, 경신고등학교 이런 데는 학생수 부족으로 어디로 이사 갈까를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근본 원인은 딱 하나죠. 저출산이거든요. 서울의 출산율이 0.96입니다.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의 해남 2.2. 두 번째, 세 번째 높은 곳이 세종시 1.82.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일본은요, 오사카에서 일본 인구가 최대치였을 때 1억 3천만 명이었는데 금세기 말에 8천만 명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지금 5천만 명을 약간 넘어섰는데 금세기 말에 2,300만 명이 됩니다. 전국의 농촌은 거의 다 사라지고 중소도시도 80%가량이 사라질 거라고 합니다. 20년 내에 우리나라 대학의 30%가 사라집니다. 100개 대학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일본도 온갖 노력을 다 해요. 자기들 지방 도시에 맞춰서 어떻게 도시에 사니까. 그래서 성공한 도시도 있고 그렇지 못한 도시도 있습니다. 서울시장 경선 후보이신 민병두 의원님께 요청하는 것. 그리고 경남 면목 유수지를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청합법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360도 중랑 에어돔 파크 조성 시뮬레이션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여기서 한 1km 떨어진 이게 유수지거든요. 유수지에다가 잘 아시고 면목 유수지는 유수지의 특성상 이 에어돔 설치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문화, 예술, 생활체육의 테마파크 조성을 통해서 사람을 존중하는 4차 산업혁명 기지로, 전진기지로 창업허브로 만들어주실 것을 서울시장 후보 공약으로 놓으실 것을
네, 고맙습니다. 이거 제가 미리 받아봤어요.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더라고요. 사실 뭐 베를린 같은 경우는 베를린이라는 도시가 독일에서는 가장 가난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동서 냉전 베를린 장벽 기억하시잖아요. 그 베를린 장벽을 주름에 띄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지금은 유럽에서 4차 산업혁명의 고속도로 스마트 팩토리 4.0이라고 불릴 정도로 크게 변화를 했어요. 그 변화를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동기가 저는 문화였어요. 젊은 친구들이 오게 하고 젊은 친구들이 모이면 거기가 기업이 오고 그러면서 또 상권이 활성화되고 지역이 이제 번창하는 거잖아요. 지금 중남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봉제 특화 도시, 섬유 특화 도시를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봉제 섬유 특화 도시로 해갖고는 사실 청계천 시장에 이제 배후 기지적 역할을 크게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고 봐요. 그건 왜 잘하냐면 저희 동대문보다 엄청 많거든요. 봉제 그쪽이 섬유 쪽에서 잘 아는데 좀 이렇게 새로운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 중남부 경제의 25%가 운수 교통 쪽이잖아요. 운수 교통이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중남부에 차고지도 많고 택시 그 차고지가 많다는 건 땅값이 싸다는 거거든요. 그 동네가. 그렇게 상징적인 몇 가지 통계를 보면 아시잖아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머리석까지